설산 별장 살인사건. 사건은 중년 부부가 운영하는 별장에서 발생하였다. 저녁 식사 2시간 후 주인장이 사망. 사건 현장은 3층 끝에서 두 번째 방. 주인은 이 방을 개인실처럼 사용하였다고 한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뒤통수에 강한 충격을 받고 쇼크사. 바닥엔 피와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중 몇 개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 있었다. 시체 주변에서 저혈압이라는 손글씨가 쓰여진 약통이 뚜껑이 열린 채 발견되었고, 시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 이를 강제로 펴보니 손톱이 깨져 있었다. 손끝과 손바닥 부분에는 일직선으로 새겨진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손톱과 살 사이에 피딱지가 껴 있었다. 나는 이를 살인사건이라고 단정하고 수사 용의자들의 신문에 나섰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중년의 남성으로 평소 저혈압 증세가 있었으며 성격이 까칠한 데다 포악하여 사람들의 미움을 얻기 쉬운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용의자는 총 5. CCTV 확인 결과 사건이 발생했을 시각에 주인과 같은 3층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용의자 1. 피해자의 부인. 용의자 2. 마른 체형의 투숙객. 용의자 3. 뚱뚱한 체형의 투숙객. 용의자 4. 창고에 있던 배달부. 용의자 5. 장기 투숙객. 신문 1. 피해자의 부인. 부인은 키가 작은 데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인상을 주었다. 남편은 다혈질에 남을 무시하는 버릇이 있어서 주변인들과 다툼이 잦았어요. 최근에는 밖으로 외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을 내며 들어오기도 했죠. 그러고 보니 뚱뚱한 남자가 남편과 둘이서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저 방에서요. 남편과 평소 아는 사이인가요? 저와는 면식이 있는 정도이지만 요 몇 달 숙소에 들르면서 남편과 둘이 이야기를 하거나 어쩔 때는 남편이 투숙객의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사건 당시에는 뭘 하고 계셨나요?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3층에는 주인 부부의 거주구역과 부엌이 위치해 있다. 신문 2. 뚱뚱한 투숙객. 피해자와 아는 사이입니까? 그는 다른 용의자들을 힐끗 쳐다본다. 일 때문에 조금 사업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때문에 말다툼이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일단락 직후 전 방에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서 이상한 낌새 같은 것은 없었나요? 저와 만나기 전부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마 배달부와의 싸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이때 용의자 3이 끼어들어 첨언했다. 저도 들었습니다. 분명 대금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배달이 늦는다던가 정리를 시키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걸 어떻게 들으셨죠? 주인이 죽은 방이 제 옆방입니다. 웬만한 이야기는 들리죠. 그러고 보면 저 머리 긴 남자와도 한바탕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어제 저녁 음침하게 돌아다니지 말라던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던가 그런 이유였던 걸로 기억해요. 타인에게 꽤나 관심이 많으시군요. 아니 뭐... 남자는 눈을 피하더니 뚱뚱한 투숙객을 슬쩍 쳐다봤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증언대로 장기 투숙하고 있다는 저 남자를 신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3. 장기 투숙객인 남자는 머리도 덥수룩한 채로 수염도 깎지 않고 있었다. 네, 맞아요. 아저씨가 어지간히 거칠어야죠. 하지만 말입니다. 전 여기서 지내면서 돈도 꼬박꼬박 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몇 번 없어요. 뭐 들으셨겠지만 사람 성질이 워낙 더러워서. 그리고 전 여기서 좀 더 지낼 생각이었는데 사건이라도 났다간 괜히 귀찮아진다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게다가 이모까지 집중돼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자세한 이야기는 개인 사정이라서요. 다만 화제가 집중되면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죠. 그것보다 저기 잠깐 형사님, 탐정입니다. 네,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저쪽으로 좀. 제가 들었어요. 저 뚱뚱한 남자가 수상합니다. 아마 아저씨를 죽인 건 저 사람일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그런 확정성 발언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이유가 뭐죠? 저 남자와 주인장 아저씨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생긴 것도 험악한 게 조폭인 게 분명해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까? 순서대로 말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험악한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 같았어요. 종아리 어쩌니 어깨들이 어쩌니 그럼 저 남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겁니까? 돈 이야기가 가장 자주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조폭들은 돈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다를 게 없다고요. 그 사업이라는 게 불법적인 일인 걸 수도 있는 거고 주인 아줌마를 좀 더 캐보세요. 분명 뭔가 알고 있어요. 최근 한 달 동안은 아저씨랑 말도 안 했다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리 지르는 아줌마한테 아저씨가 호통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부부 사이의 불화인가? 알겠습니다. 신문 4. 다시 부인. 저 녀석이 쓸데없는 소리를? 네, 맞아요. 최근 우리 둘의 관계가 냉랭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흔히 있는 부부간의 빙하기 같은 거라고요. 벌써 같이 산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고작 그런 문제로 이런 일을 저지를 리가 없잖아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그게 돈 문제였어요. 요즘 잔고가 비는 걸 제가 눈치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싸웠죠. 아마 저 뚱뚱한 남자가 이야기하던 사업인지 뭔지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실례지만 시체 주위에 떨어져 있던 알약들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예, 저건 아마 저혈압 약일 거예요. 제가 챙겨준 거거든요. 신문 5. 마른 체형의 투숙객. 사건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현장 바로 옆방이라 소리가 잘 들립니다. 뭐가 부서지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리길래 집중하고 들어봤더니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곧 이어서 누군가 벌컥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가만히 있다가 그 발걸음이 사라진 다음에야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더니 주인장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요. 이때 뚱뚱한 남자가 끼어들었다. 예, 저도 그 소리는 들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달리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죠. 두 남자의 방과 사건 현장은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다른 분들도 들으셨습니까? 대답은 없다. 멀리서는 들을 수 없었던 발자국 소리. 신문 6. 배달부. 남자는 매우 침착해 보였다. 3층 가장 안쪽에서 짐을 정리하고 계셨다고요? 피해자에게 구박을 들어가면서. 예, 맞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한 소리 들은 것은 사실이에요. 돈은 없다고 하지 제대로 올려놓지 않은 게 제 탓이라면 무너진 물건 정리를 저한테 떠넘기질 않나.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된 지가 꽤 됐는데도 일을 계속했나요? 아, 그게 전 이 일을 인수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고객께서 원래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밀어버리시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아니 그렇다지만 그걸 본사에 이야기하지 않고도 계속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게 뭐 어쩌다 보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멍청이었네요. 난 용의자들의 신발을 검사했다. 부인의 신뢰하는 깔끔. 마른 남자의 운동화는 더럽지만 알약이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배달부의 건 역시 운동화는 진흙투성이었기에 확인이 불가. 뚱뚱한 남자와 잔기 투숙객의 실내화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었다. 내가 이에 대해 추궁하자 뚱뚱한 투숙객이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건 아마도 그때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의 시체를 잠시 살펴볼 때 발에 묻은 것 같습니다. 잠깐, 사건 현장을 훼손했다고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오시기 전에 확인해보기 위해서 잠시 제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직업정신을 발휘한 것 뿐이에요. 처음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잠시 맥을 짚고 증상을 확인해본 것 뿐이라고요. 증거가 될 만한 사안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뭔 것 같나요?
얇고 깊게 찢어진 상처가 하나, 넓게 뭉그러지듯 찢어진 상처가 하나 나 있는 걸로 봐서는 뇌진탕을 동반한 뇌출혈 쇼크로 즉사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요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게 알겠습니다. 이번엔 장기 투숙객의 변명. 이건 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호기심에 주변을 서성이다가 묻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소란 때문에 다들 현장에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남자가 고개를 좌우로 돌려 동의를 구했지만 모두 눈을 피한다. 이때 피해자의 부인이 나서서 증언해준다. 맞아요. 그땐 너도 나도 달려들어 현장으로 들이닥쳤었어요. 그리고 몇 달 이곳에서 같이 지낸 저 아이가 그런 짓을 했겠어요? 제가 보증하건대 그럴 심성을 가진 아이는 아닙니다. 자, 진정하시고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탐정님! 배달부 남성의 종아리에 숨겨놓은 칼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제 칼이 맞습니다만 오지 택배일을 워낙 위험천만한지라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제가 그럴 작정이었다면 칼을 쏟겠죠. 칼의 상태를 보아하니 손잡이엔 손때가 묻어 있었고 칼날은 새 것처럼 날카로웠다. 이 칼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뭐 칼이란 게 생기면 써보고 싶기 마련이니 가끔씩 나뭇잎 같은 걸 쳐내거나 할 때 몇 번 썼지만 그게 전부예요. 마지막으로 시체의 신체 사항에 대하여 나는 확인을 했다. 피해자는 산에서 활동적인 생활을 하기에 잔병치레는 고사하고 현대인에게 그 흔한 관절질병 하나 없었지만 엉덩이엔 서너 개의 염증이 발생해 있었다. 그렇군. 이것으로 범인을 알아냈다.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